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학습터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이 학습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이 학습터에 접속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학습터에 접속할 때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설치된 앱 중에 네이버 앱을 통해서 이 학습터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앱으로는 이 학습터에 접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학습터에 접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아래쪽에 바로가기 추가를 통해서 이 학습터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는데요. 검색창에 이 학습터를 검색한 후에 이 학습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상황에 따라서 레벨이 업될 수도 있네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나의 학급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속한 학급이 표시가 되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이 학급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알려준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의 나의 학급 찾기 이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급에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학급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학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요. 맨 먼저 나의 학급 기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온라인 학습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다양한 게시판과 화상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과제나 평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께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학습터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시정표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시간이 동일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원격 수업 시간에는 40분 수업 후에 10분 동안 쉬는 걸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모두 1시간당 35분 수업을 하고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작성한 건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 했을 때 3학년과 6학년, 3,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3, 4, 5, 6학년은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을 한 후에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6교시 수업을 하는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는 4교시까지 수업을 한 후에 점심시간을 갖고 5교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5, 6학년 기준으로 월, 화, 목, 금, 요일은 6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은 5교시 수업만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학년별로 다를 수가 있고 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항목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수업도 등교 수업과 동일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할 때 8시 40분까지 학교에 등교하듯이 가정에서도 8시 40분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오늘 수업할 교과서와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상태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수업에 참여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참여하거나 카메라를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담임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또는 웹캠을 끄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 35분 수업을 진행하고 5분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도 수업 중에 화장실이 급하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 점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이 학습터 내에 있는 학급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는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다운받아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캡처하거나 촬영하는 것 역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한 학급에 대한 안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시간 화상 오프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는 영어로 표시가 되지만 만약에 담임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 여기 글자가 영어로 라이브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새로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담임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지만 화상 수업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버튼과 이 모양이 바뀐다는 거. 참고로 화상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채팅방 입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채팅방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과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방을 입장을 할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채팅방을 열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서 궁금한 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채팅방 입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채팅방은 선생님 입장 후에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용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선생님이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한 건 학생 39번을 로그인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직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로그인한 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학생들만 이렇게 있을 때는 채팅창이 열리지가 않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선생님이 다른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을 하고 채팅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다시 여기 학생 계정으로 되어 있는 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로그인을 해서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창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학생 39번 안녕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임선생님 채팅창을 입력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채팅창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나 수업 중에 필요한 인터넷 주소 또는 다양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아무거나 하나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상 수업 참여하는 방법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선생님 채팅창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안내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채팅창에서 이 버튼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좀 전에 보여줬던 이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할 수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학습터에서 화상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 다양한 영상 주소와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선생님을 클릭하고 채팅창 입력을 하면 선생님에게 귓속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클릭하고 메시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겠고요. 귓속말로 보낼 때는 앞부분에 이렇게 귓속말 땡땡 하고 귓속말이 전달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격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상단에 이 나가기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옆에 있는 버튼은 담임 선생님께서 파일을 여러 개를 보내주시면 이 파일 서랍 열기를 통해서 보내주신 파일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은 한번 나갔다가도 담임 선생님이 계속 열어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온라인 학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3월 2일 거와 3월 3일 일자 온라인 학습 내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지금 3월 4일 걸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좌 내용은 담임 선생님이 설정한 부분만 보인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3월 3일 수요일 원격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때는 이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쭉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오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1교시 국어 수업 시간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각자 집에서 친구들과 독서 토론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토론 주제를 정해오라고 했었는데요. 다들 읽어왔나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소리를 조절하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빨리 감기나 또는 구간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빨리 감기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전부 다 학습을 완료를 해야지만 여기에 이수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1교시 국어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모두 다 학습을 해야지 이수가 100%로 바뀐다는 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각 영상별로 얼마나 영상을 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리 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를 다 보고 나서 100%라고 처리가 되는 경우에 한번 봤던 영상을 다시 볼 경우에는 빨리 감기 또는 구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보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안내해 준 영상을 모두 다 봐야지만 빨리 감기 또는 원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퀴즈도 있는데요. 퀴즈를 눌러보면 선생님이 제출한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면 되는데 역시나 이 퀴즈조차도 담임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지금 퀴즈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
중간에 보다가 끊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84%까지만 지금 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못 봤던 걸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서 네, 이어서 볼게요를 눌러주면 이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데 내가 좋아하고 재밌으면 되는 거 그래서 아니야? 끝까지 한번 시청하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흥미있는 주제여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 어렵다. 독서 토론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경고창이 뜨는데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네, 잘못 눌렀나 보네요.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또는 이게 잘 안 된다면 두 번째 네, 이렇게 수동으로 네,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네,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네, 여기에서 네, 옆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서 네, 해당하는 걸 찾은 다음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겠고 또는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해서 네, 하나씩 선택해서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담임선생님께서 영상만 올려주신 건 아니고요. 외부 링크를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설문조사 같은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설문조사 창으로 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이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만 봤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진도율이 11%가 나오지만 네, 외부 링크 같은 경우는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진도율이 100%로 변합니다. 이렇게 모두 그날 제시된 과제를 확인한 다음에 네,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나의 진도율이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제시된 영상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네, 확인을 해야지 이수 처리가 됩니다. 네, 학급 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게시판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네, 담임선생님께서 어떤 게시판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네, 알림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담임선생님에 따라서는 주간학습 안내를 이렇게 네, 올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주간학습 안내가 있지만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안내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설문조사는 네, 담임선생님이 올려주실 수도 있고 네, 안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설문조사가 있다면 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화상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가오는 화상수업이라는 건 가장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화상수업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네, 3월 1일 화요일 날 네, 1교시 8시 55분에는 화상 수업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다가온 화상 수업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하기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는데 이 시간이 된다면 이 입장하기 버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바뀐 버튼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나 화상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 조회 및 종례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고 참여해도 되겠지만 이게 귀찮다면 아까 안내해 준 것처럼 위쪽에 실시간 화상 네, 라이브 버튼 네, 라이브로 표시되고 참여하는 버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과제를 담임선생님이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제가 제시가 된다면 네, 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과제 내용을 읽어보고요. 네, 선생님이 뭐 예제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 설명을 잘 읽고 수행을 한 다음에 네, 뭐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겠고요. 첨부 파일 있다면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다가 네, 제출했습니다 라고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댓글을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네, 과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담임선생님이 과제 등록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제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담임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네,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된 내용은 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께서 평가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문제 풀기를 눌러서 참여하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때는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PC에서 진행하는 걸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문항을 꼼꼼히 잘 읽고 네, 답변을 네, 문제마다 전부 다 입력한 다음에 시험 끝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바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만 네, 응시할 수도 있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학습터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를 하면 작년보다 네,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신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에는 좀 더 좋은 원격 수업, 좀 더 좋은 화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학습터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